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러시아어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인간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한 가지는 사색에 몰두하고 분석적이나 우유부단한 인물, 즉 햄릿형과 생각보다는 행동에 앞서고 이상을 향해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돈키호테형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간이 어느 극단적으로 치우치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살짝 기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10대의 청소년이 햄릿처럼 생각이 너무 많고 지나치게 분석적이면서 결국은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애늙은이 같지 않을까요? 반면에 불혹의 성인이 좌충우돌, 우왕좌왕, 앞뒤 가리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행동을 한다면 이 또한 나이 값을 하지 못하는 좀 처신 아닐지 모르겠네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결정장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은 엄청 하고 정작 행동을 하지 않는 좀 답답한 유형들. 인간의 유형은 보통 가정의 가풍이라든지 학교의 교풍일까요? 교풍, 아니면 직장의 어떤 사풍,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삼성과 현대라는 좀 극단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현대는 좀 그런 스타일이죠. 까라면 까. 당신 이거 해봤어? 일단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 라는 좀 돈키호테형 스타일이고요. 반면에 삼성은 조금은 답답하지만 분석적이고 따지고 하는 좀 약간 햄릿형 스타일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자신들의 좀 단점을 좀 극복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약간 융합적인 스타일을 좀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은 변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한번 돌려볼까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LG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약 24년 정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100년이 넘는 기업은 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100년이 넘는 기업이 약 2만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부럽죠?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보면,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라고 하면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을 거고 어떤 힘든 역경을 극복해냈다라는 점에서 참 본받을 만하고 존경하다는 점에서 참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부럽기만 한 사실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100년 이상의 기업을 가진 기업이 가업을 이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년 이상의 병원을 유지해왔다고 하는 이어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과연 자손들이 모두가 다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천직으로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개 중에는 자손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 아니면 어떤 공학도가 되고 싶었던 사람, 아니면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 좀 많은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던 후손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업을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꿈을 버리고 의사가 되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가업을 잇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 신문사 특파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는 일본인은 신분을 뛰어넘지 않고 그 가업을 잇는, 부모의 가업을 잇는 소극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국은 신분을 뛰어넘고 역동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이 급격히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기업, 물론 충분히 존경하고 본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꼭 가업을 잇고 싶다면, 가업을 잇고 싶은데 자손이 다른 길을 가고 싶다면 저는 기꺼이 그 자손들을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고, 단지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가업을 잇는다기보다는 그 업을 잇기 위해서 오히려 전문 경영인을 모셔가지고 그 업을 잇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조셉 L. 보엔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리더가 갖춰야 될 능력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인재 발굴과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셋째,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넷째, 자신의 기업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를 들었는데요. 정리하면 그 CEO는 돈키호테의 결단력과 햄릿의 사려 깊음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돈키호테처럼 덜컥 그 투자 결정을 하거나 햄릿처럼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는 지금까지 돈키호테형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느낌을 받으면, 피를 받으면 도든 뭐든 좀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대가로 시행착오, 혹독한 그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돈키호테형이지만 과거 돈키호테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내면에 좀 내공이 생겼다고 할까요? 경험과 지식이 좀 축적되어서 그 의사결정에 좀 그다지 좀 실패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 30대에 햄릿형으로 고민만 하였다면 지금은 제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 젊은 시절 그 좌우명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서툴러도 좋으니 실천에 옮겨보려였습니다. 참 이 좌우명을 통해서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저는 그 젊은 영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한번 다 해보자. 그리고 시행착오도 몸소 체험을 해보자. 그리고 나의 인생을 결정해보자. 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 궁금하네요.